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 준비를 마쳤던 한국 증시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갭상승을 비교적 좀 크게 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급등할 수 있는 날에 급등했어요. 그죠? 급등했는데 이제 이 급등한 상태로 마감할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거고요. 지금은 아침 9시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지켜보면은 이제 그날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시장이 강해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갭상승했지만 장대 양봉으로 길게 더 원웨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쭉 되돌릴지 그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은 결론이 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갭상승 한 건을 일단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마감할지는 그 정도 좀 더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고로 코스닥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더 사실 급등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이거 한 1% 정도 오르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있으면은 이거 뭐 여기서 뭐 추가로 1%씩 더 오르고 추가로 2%씩 더 올라도 뭐 충분히 그런 일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무작정 갭 상승했으니까 음봉으로 마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희망회로 돌리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 조금 좀 지켜보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코스닥 오늘 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특히 에코프로 BM은 아니고 얘네가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침 9시 7분이라 아직은 지금 얘네들도 좀 그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 오늘 음봉으로 마감할까? 아니면 장대 양봉을 뽑을까? 얘네도 지금 7분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얘네가 얼마든지 오늘 장대 양봉으로 전환시키면서 막 그렇게 시장을 급등, 추가적인 오버슈팅으로 더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수의 영역이라고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 고수의 영역. 내가 가슴에 손으로 얹고 내가 고수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나는 자신 있다 하시면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고수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가만히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상시처럼. 그죠? 그럼 중간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할게요.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뭐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일단 뭐 상승을 주도한 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 거는 뭐 이런 게 있었죠. 마이크론과 인텔이 미국 반도체주들이 일제 랠리를 했다는 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뭐 딱히 뭐 어떤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상황이 이슈가 없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 전에 은행 이슈들이 크게 터졌어 가지고 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소식도 없으면 시장은 그 어떤 반대급부로, 그죠? 은행 위기 때문에 흔들렸었다라는 그런 반대, 어떤 그런 반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12,850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850을 완전히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나스닥은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위쪽으로 간다. 저점과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아직은 고점이 얼마 안 높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저항, 결국 전고점에 해당하는 이 자리를 돌파한 장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거의 뭐 7거래일 가까이 확인을 하면서 돌파한 장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주시고 레벨업 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서 레벨업 되면 사실상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스닥은 하방 포지션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하방 포지션은 일단은 뭐 청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안타깝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일단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지금 달러가 이제 또 생겼는데 이 달러를 어디에 써야 될지, 다시 나스닥 하방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 다음번 기회를 봐서, 아니면은 이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일단 뭐 천천히 좀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나스닥은 위쪽으로 좀 이렇게 돌파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위쪽으로 더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이제는 더 이상 개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오늘 밤 다시 뭐 되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12,850을 다시 붕괴시키고 그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레벨업 됐고 위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뭐 물론 이게 뭐 은행들이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 위기에 싹이 튼 거지 그 위기가 지금 계속 커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명 위험 관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오랜 하락 추세를 일단 이번에 극복을 하게 됐다. 어제부로서 드디어 극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 나스닥은 이 오랜 싸움, 지난 몇 달간의 요 답답한 이 싸움을 끝내고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어제 아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위기 직전에도 사실 이랬던 역사는 있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나스닥의 상승이 저는 이게 정말 건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이 현상만 보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은행 위기 이런 게 반영이 돼 있냐? 전혀 반영돼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언젠가 시장이 다시 뭐 은행 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나스닥이 반영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시나리오를 더 이어간다라면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긴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 과정 중에 활용된 재료는 전부 다 그거죠. 긴축 속도 조절론 혹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요런 거 그리고 그 뭡니까? 예. 그죠.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올라온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초적인 내용이 다소 좀 부실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S&P는 뭐 지가 조금 더 올라도 위쪽에 저항들이 있고 조금 내려도 멋이게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계속해서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한 4,050짜리가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는 아직도 아래쪽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아래쪽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이제 저렇게 올라가니까 변동성 지수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스가 하락하고 있고 지금 하락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까지 밑에 있는데 빅스는 이런 아래에 있는 자리까지 보통 내려올 수 있으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도 있고 아래쪽에 별로 지지력이 없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거 일단 자연스럽다 아래로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나스닥 변동성은 근데 이제 뭐 좀 그렇지 않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다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일단 조그마한 양봉을 보이고 있긴 한데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지지력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나스닥은 조금 좀 지금 좀 하방을 포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싶긴 한데 일단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전 받아들이려고요. 받아들이고 일단 살아남아서 다음번에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청산한 가격에 다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험 관리 좀 할까 합니다. 이런 점들 보면 분명히 좀 수상한 점이 있긴 해요. 나스닥 좀 믿기 어렵긴 한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어제 뭐 금리도 그냥 뭐 주춤, 금리도 올라가다가 주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구간이고 2년물 금리도 뭐 올라가다가 주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반등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분들은 잘 타이밍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죠? 채권 투자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은 지금 이제 눌림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죠. 요게 지금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일단 뭐 전환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해서요. 네, 상승 추세로 전환돼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눌림시 매수다. 채권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양봉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잘 안 죽고 있어요. 우리 달러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약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약한 거를 요즘에 멈춰놨어요. 요즘엔 근데 더 이상 아래로 안 가잖아요. 잘 그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달러가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에 관해서 어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근데 달러가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는 걸 보니까 잘 안 움직이 더 이상 아래로는 잘 안 가는 걸 보니까 일단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달러가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돌리려고 하는 은행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려고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그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들 보면은 어제 아침 영상에서 이 달러가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바닥을 막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S&P는 계속 빠지고 있었고 당시에 2008년 저 금융위기 때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바닥 다지고 나서 이렇게 안전자산 선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이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쭉 빠졌고 지금 이제 오히려 이 달러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것은 향후 있을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달러를 사 모으는 그런 과정 중이라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뭐 그렇게도 일단 해석이 되긴 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뭐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달러는 좀 잘 지켜봐야겠다. 일단 잘 안 죽는다. 여기 어딘가에 쌍바닥 만드는 거 아니냐? 요렇게 쌍바닥 단기적으로 쌍바닥 그리고 요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뭐 또 한번 쌍바닥 만들어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지 난 뭐 아직 쌍바닥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가능성 정도는 보이지 않겠냐 이 정도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예, 네, 달러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내용도 다 살펴봤고 오늘 나왔던 그 기사들 좀 몇 개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 평상시처럼 또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제 파워르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사석에서 인상이 한 차례 남았다.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쫄리는 파워르장의 입장인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벌써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베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드와치에 보시면 금리 동결 확률이 60%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늘어났죠.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FOMC 회의는 5월 3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아서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베팅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월의장의 기대감과는 이게 괴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지금 당장은 일단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이런 생각의 괴리가 큰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언젠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것들 블랙록에서는 그래서 벌써 그죠? 블랙록 같은 이런 일부 유명한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 기간 벌써 동결 예상한다. 다음번에 그리고 물가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물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런데요. 금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되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 물가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의 기대감은 동결 쪽으로 예상이 맞춰지고 있다. 왜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 은행 위기 이런 걸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눈치 없게
경기 침체란 단어는 쏙 빼고 야 동결이다 이것만 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지금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긴 하나 이게 이제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비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었겠느냐, 지금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논리적인 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깝깝하지만 나스닥이 올랐으니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뭐야, 시그니처 은행 이것도 아직도 그 문제 이제, 네, 그 시그니처 은행이 지금 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슬슬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 대출 매각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데 아직은 뭐 매각이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압력을 줄 듯, 뭐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계속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은행들은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면서 쭉쭉쭉쭉쭉 망해가고 있다가 지금은 일단은 이런 은행 위기들이 일단 잠깐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은행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가지를 치고 있는 게 CMBS죠, 그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CMBS, 그 상품과 관련해 갖고 지금 은행들이 지금 요렇게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은행 위기의 가계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지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집중해야 된다. CMBS 뭐 이런 부분, 이런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은행들이, 한국 은행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 잘 모르는데, 저 바다 건너 있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CMBS의 가격이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개인 입장에서 블룸버그에 돈 내고 봐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려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개인 입장에서 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냥 우리는 뭐 시장의 추세나 뭐 줄긋고 보는 수밖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한계를 좀 인식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채권 손실을 피하려고 대차대조표에서 채권 만기 보유로 전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얘네가 망해버린 거는, 결과적으로 이 채권을 얘네가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평가 손실이 나가지고 대차대조표가 박살이 나서,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해서 뱅크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은행이 망한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들고 있던 채권의 평가 손실 요런 거를 그 대차대조표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기 보유로 전환하는 요런 전략들을 은행들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괜찮은 전략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긴 하나, 근데 아무튼 시장 참가자들은 알고 있긴 하죠. 이미 은행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한다고 은행 투자자나 예금자들이 은행의 신뢰를 다시 높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요거는 훌륭한 전략이긴 합니다. 은행 대차대조표들이 빵꾸가 나고 있는 거를 만기 보유로 전환하면서 빵꾸를 많이 메울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유용한 조치라고 생각은 하나,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은행 위기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살살살살 일단 불이 꺼져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은행주 주가들을 보면은 여전히 방향성 고민 중입니다. 대부분 다 어떤 수렴형 이런 걸 보이면서 한 번씩 뭐 또 체크만 하자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위기가 됐던 도이치뱅크, 보시다시피 어제까지 해서 한 지난 3, 4거래일 정도 상승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저기서 추가로 또 N자로 또 진행될 수 있다, 얼마든지요. 아직까지 은행들의 불안감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은행들 대부분 다 뭐 비슷해요. 예,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뭐 대부분 어떤 수렴형 뭐 이런 모습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은행들 쭉쭉쭉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반등의 영역, 반등이 좀 강한 은행들도 있고 반등이 좀 약한 은행들도 있고, 대형 은행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긴 찾는데 얘네들도 근데 이제 어딘가 저항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JP모건인데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어떤 저항인데, 그죠? 이런 거 조금만 좀 자세히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1달러 정도 부근이,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저항이구나. 그래서 지금 JP모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번에 보시면 그 고점이 미세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높아져야 좋은 거겠죠. 근데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 좀 매도 압력이 강하구나, 아직까지 좀 매도세가 강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긴 합니다. 조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긴 해요. 하여튼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분간 이제 요즘 특별한 소식은 없으니까 이렇게 은행들이 일단 옆으로 기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뭐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보자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중요한 저항들 부근에 딱 걸쳐 있고, 뭐 웰스파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예. 대부분 다 아직 은행주들의 주가는 바닥을, 아직까지 완전히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와 뭐 이런 걸 어떤 뭐 그런 걸 대장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상황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희생양으로는 뭐 요런 은행들이 위기를, 다음 은행들은, 그러니까 다음 위기의 타자는 얘네가 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키코프 은행과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업 기반 지역 은행인 뱅크 유나이티드, 얘네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얘네 정도까지도 좀 봐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얘네들 주가를 보면은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일반 은행주들 주가하고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좀 잘 봐야 된다. BKU 요 하나까지만 더 볼까요? 네. 확실히 조금 약하긴 약하네요. BKU 이런 것들은요. 하여튼간 뭐 은행주들 불안하다. 골드만삭스가 얘네가 좀 약하랬다. 뭐 킥오프하고 뱅크 유나이티드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얘네까지도 좀 잘 보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아직 26분이니까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아직 26분이니까 조금 좀 더 봐도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30분 1시간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30분 봉 정도는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선물 분봉인데요. 30분 봉인데 첫 30분 봉 정도는 원웨이 상승하더라도 음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번 양봉에서 되돌리고 다다음번에 되돌리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또 원웨이 상승도 되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30분 만에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마감되니까 여기도 막 여기서 막 하방으로 베팅하고 그런 생각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뭐 꼭지점을 잡으려고, 저점 혹은 고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점 고점은 못 잡아요. 저점 고점은 못 잡는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추세를 먹겠다,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위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훨씬 안전하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27분이고 아직 10시 아직 9시 반도 안 됐고 아직 10시도 안 됐단 말이죠. 조금 좀 더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아침 9시 30분이라 이 정도지, 이거 다시 다 되돌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일단 돌파 한착했네요, 그죠? 계속해서 달러는 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